그 호텔 엘리베이터에 혼자 갇힌 적이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누구가 있냐고 살려주세요 뭐 그런 말 외치면서. 근데 정수생들한테 얘기하다가 다들 웃으면서 너무 익숙한 표정이 보여졌어요. 근데 내가 죽을 뻔했는데. 제가 북한에서 체포당했어요. 네, 9일 동안 조사를 받고 조사를 받은 다음에 추방당했어요. 이유가 네. 뭡니까? 북한의 실상을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신년 특집으로 북한 캠퍼스 안에서 직접 공부하고 생활했던 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리얼 북한 관찰기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교실 밖 평양 라이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업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평양 라이프가 시작이 되죠. 평양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놀랐던 경험이 무엇인지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은 어땠어요? 저는 북한의 그 흡연 문화를 보고 놀라웠거든요. 흡연. 네, 사실 담배를 안 피우는 북한 남자를 못 봤어요. 아, 진짜? 네. 제 동숙생 룸메이트가 한 학기 동안 있었는데 제가 방에 돌아갈 때마다 그 재떨이가 그 담배 공초로 꽉 차 있었어요. 기숙사 규칙이 있었어요. 거기 그 규칙에 따르면 그 실내에서 피우면 안 돼요. 네, 그래도 그 상황이 벌어져 있었어요. 평양 그 중앙동물원에서 네. 담배를 피우는 침판지까지 있었어요. 에이, 설마. 진짜예요? 근데 북한에서 국가 자원에서 금연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사실 평양에 금연 연구 보급소라는 기관이 있는데 제가 한번 그 동숙생이랑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동숙생이 장난을 했어요. 할 일 많겠다고. 네. 다른 유학생분들도 북한의 흡연 문화에 대해서 놀랐던 적이 있어요? 놀랍다기보다는 그냥 기회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그 아내분들하고 좀 대화. 직설적인 대화를 하려면 나가서.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도청기 없으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담배 피우면서 아니면 피운 척하면서. 근데 심지어 김정은이도 뭐 피우고 뭐 무슨 타가소나 뭐 유치원에 가가지고 피운 사진도 나와가지고 뭐 그 사람도 피우는데 왜 내가 안 피우겠냐 이러고 했죠. 이번에는 혜기 씨가 놀란 평양 문화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제가 놀았던 평양 문화는 복장 단속이에요. 그 당시 평양 길거리에서 군인들이 복장 단속하는 군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짧은 치마 입으면 후루독이 그런 거 걸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하고 그래서 금지하는 그런 제스처 하고 그래서 다들 집으로 돌아가서 같이 옷 갈아입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외국인이라서 보통 자유롭게 옷을 입을 수 있지만 만약에 여름에 짧은 바지 입으면 뭐 가끔 뒤에 욕하는 아저씨도 있을 정도로 좀 엄격한 분위기였어요. 네. 주민들한테는 난리도 아닙니다. 진짜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단속에 안 걸려본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진짜요? 네. 별게 다 이제 사유가 되는 거예요. 뭐 패딩을 입었는데 롱 패딩을 입잖아요. 그러면 또 이거 남한식이래요. 그래서 잡히고 가방도 이렇게 메고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메잖아요. 또 이게 또 우리식이 아니래. 그것도 잡히고 예, 머리를 이제 매직기를 이렇게 쫙 펴고 다니잖아요. 예, 그것도 안 되고 부를 때 오빠라고 부르면 그것도 걸리고 그건 안 돼요.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규찰 때가 진짜 너무 미웠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규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은 괜찮은데 이제 페이스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근데 저기는 동양인이잖아요. 딱 보면은 그냥 얼굴만 봐서는 북한 사람 같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조금 더 괴롭힘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제가 외고 동창들은 명절 때 이럴 때 선글라스 끼고 청바지 입고 나가거든요. 그 규찰대가 잡으면 영어를 해요. 영어를 배웠으니까. 네, 외국인이라고. 그럼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보내죠. 외국인인 줄 아네. 네. 무엇을 내고 싶어서 외국인 흉내를 내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것은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김정일의 그 연설을 뒤집어 보니까 직접 그 금지시키는 것은 두 가지 있더라고요. 하나는 청바지, 네. 둘째는 빨간 가슴띠였어요. 아.
청바지는 그렇죠. 왜냐면은 미제의 미- 산물이거든요. 근데 못하게 하면 사람이 더 하고 싶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쵸. 이제 암암리에 이렇게 하얀 이렇게 좀 밝은 청바지보다는 좀 어두운 청바지 예, 그런 거 예, 저 때도 너무 입고 싶어서 근데 입으면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규찰 때가 보통 6시 되면 집에 가요. 그러니까 6시 이후로 예, 청바지를 한번 입어본다든가 그런 거죠. 예. 단속을 하긴 해도 뭐 여러 가지로 좀 허술한 면이 있네요. 맞아요. 그럼 피터 씨는 북한의 어떤 문화를 보고 놀랐어요? 간 것 중에 가장 놀랐던 것은 냉면 먹을 때 가위 안 써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아. 이렇게 가위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쓰지 않을 뿐더러 어이없을 정도로 빵 터지면서 그거 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놀라웠어요. 처음엔 굉장히 우아했어요. 왜 잘라 먹어? 그저 잘라 먹으면 냉면은 왜 숨 끊어질 정도로 후후후 하면서 이제 목으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먹는 게 맛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냉면을 잘라 먹으면 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가위 달라고 가위 자체를 주질 않아요. 네. 역시 그 북한이 냉면의 본고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타지에서 유학하는 소소한 즐거움 중에 하나가 현지에서 맛있는 음식 먹는 거잖아요. 우리 여행도 맛있는 음식이 8알입니다. 그럼 각자 평양에서 가장 좋아했던 음식 하나씩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알렉은 뭘 가장 좋아했어요? 저한테는 송이버섯 구이였어요. 좀 말하면서 입맛 따시네. 네, 정말 맛있더라고요. 오. 그 구워서 들기름이랑 소금만 찍어서 곁들여서 네, 완벽해요. 네. 이거 북한에서도 고급 음식이에요? 네, 유명해요. 칠보산에서 생산되는 게 유명해요. 향기도 있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송이버섯은 북한에서 많이 나기는 하지만 대부분 수출용으로 해서 일반 주민들한테까지 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칠보산 송이버섯은 이제 칠보산에서 나오는데 뭐 칠보산의 전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서 사람한테 좋다, 인체한테 뭐 건강에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명한데 일반 식당에서는 잘 안 팔고 그 외국인들이나 또 외화 식당에서 고가로 예, 팔리고 있어요. 피터 씨는 어떤 북한 음식이 가장 좋았어요? 저는 가장 맛있었던 게 신의주 순대입니다. 진짜요? 진짜 신의주 가서 순대 먹었어요? 네네네. 신의주 가가지고 순대 먹었는데 네. 한국에서 팔고 있는 그 순대하고 되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순대는 약간 소시지 형태로 만들잖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북한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소장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밥하고 비벼서 먹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속에다가 뭘 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장을 아. 잘라서 썰어서 이렇게 썰어서 밥하고 이렇게 비벼서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완전 다르네요. 완전 다르죠. 재미있는 게 또 뭐냐면 신의주 순대가게 많잖아요, 한국에. 막상 신의주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신의주 순대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서 먹는 건데 뭐 딴 데에서는 유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한테 얘기하고 심지어 제가 얘기했죠. 뭐 한국에서는 뭐 신의주 순대가 되게 유명하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혜기 씨는 뭐가 가장 좋았어요? 제가 청량 음료점에서 파는 그 인조 고기밥 좋아해요. 아, 인조고기밥. 네. 그리고 녹차냉면도 좋아해요. 한국에 떡볶이가 있다고 하면 이제 북한에는 인조고기밥 이런 대중 음식인데 밥에다가 인조고기 피에다가 밥 넣는 것까지는 그냥 밍밍해요. 근데 그 위에 빨간 양념을 얹어주는데 그거를 자국적으로 해서 네. 아, 네. 예, 좀 맛있는 진짜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 매- 그러네. 네. 매콤하고 빨간 소스. 네. 네, 저 정말 좋아했어요. 아, 좋아했어요? 네, 자주 먹었어요. 어. 전설적인 길거리 음식. 예, 네. 시장에서 많이 파는 음식이고 사실은 이제 북한의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중독적인 맛이 있고 딱 먹을 때 새콤, 매콤, 뭐 달콤 이게 한 방에 딱 들어오니까 대중 음식으로 예, 자리 잡은 것 다 같아요. 그 소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정말. 그러네. 자, 그럼 유학생들은 다 기숙사 밖에서 밥을 사 먹는 거예요? 저희의 경우는 아침은 호텔 적시처럼 기숙사 안내에서 먹었어요. 좋네요. 네, 서양식과 중국식 이렇게 섞어서 나왔어요. 네. 네, 기숙사 메뉴 뭐 어떤 거 있어요? 기숙사 비용에 포함돼서 간단한 아침 식사가 있는데 2층에도 그 식당이 있어요. 뭐 김치볶음밥, 평양냉면 같은 거 팔고 있었는데 우리도 자주 나와서 맛집 탐방을 할 수 있었어요. 100개에서 150개 식당
네, 평양 식당에 가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북한은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면서 QR 결제 시스템 배달업까지 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최근 뭐 중국 유학생도 뭐 SNS에 뭐 배달 선택하는 모습도 공개되다고 합니다. 야, 신기한데요? 저거 네. 뭔가 분식 같고 우리랑 저것만 보면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햄버거도 있네요. 와, 사실은 어느 나라 여행하고 싶다. 1번 이유가 그 나라의 음식을 먹고 싶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연구자로서 그냥 꼭 가보고 싶은데 더 가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야, 근데 혹시 음식 말고도 유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느끼거나 이른바 나만의 힐링 장소. 저는 포통강 유보도를 많이 좋아했어요. 수영보들이 너무 예뻤어요. 네. 마음을 편하게 할 때 거기 가서 산책을 자주 했어요. 네. 혹시 다른 학생들도 가본 적 있어요? 좀 못 가봤어요. 제가 아마 한 번 가봤는데 근데 보통 대동강 많이 갔어요. 음. 대동강 위에 그 배에 탈 수 있잖아요. 저도 주체사상 맞아 그쵸, 맞아 그쵸. 맞아 네, 저도 맞아. 봤어요. 근데 지금 두 분은 우리 혜기 씨와 알렉은 장기 유학생이고 피터는 단기 유학생 혹은 자주 북한을 여행한 케이스잖아요. 근데 피터만 보통각을 못 가봤네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관광객은 갈 수 없어요. 왜요? 네, 제가 모르겠어요. 관광객들은 지정된 장소에만 갈 수 있어요. 보통강은 리스트에 없어서 네, 저 관광객으로 갔을 때 몇 번 요청을 했는데 안 네, 하고? 거절 당했어요. 강변에 이제 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뭐 아. 장기도 뜨고 애들이 나와서 이제 막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쪽에 가면 자연스럽게 주민들이랑 접촉할 것 같으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못 가게 한 것 같아요. 그랬군요. 아, 그렇군요. 근데 혜기 씨한테는 힐링 네, 스팟이 어디였나요? 저의 경우는 우리 그 숙소 안에 미용실 가서 머리 감고 머리 자르는 거 너무 힐링 되는 느낌이라서 자주 가요. 근데 나오자마자 바로 북한의 느낌? 그 장소에서만 있었는데 맞아, 나오자마자 맞아. 현실의 인식이 딱 맞아 되면서. 맞아. 그 머리도 그 당시 대학생처럼 그렇게 짧게 해주고 그래서 한 번의 길거리에서 제가 걸어다가 그 북한 사람 함을 제 어깨에 이렇게 딱 하고 아 예쁘더라고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 머리 스타일 덕분이에요. 아 근데 잠깐만요. 네? 남자가 그랬다고요? 아니요 아 여자예요. 오케이. 헌팅 나가신다. 여자예요. 아, 저렇게 잘라야 네. 돼요? 네, 이거는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 3호 교사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표준 머리 형태를 보여주는 포스터예요. 와, 네. 저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만나던 남자친구가 이제 인도에서 11년을 유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긴 건 북한 사람인데 마인드가 완전 외국인 마인드거든요. 근데 머리를 남자인데 한 여기까지 좀 길렀어요. 규찰 때 단속됐는데 막 신경이 하다가 끌려가가지고 저기 아래쪽에 두 번째 머리가 저기까지 치고 와서 이 연락이 없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못 나타나는 거야.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면은 저 머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걸리면 이자같이 걸리면. 뭔가 좀 문제가 되게 머리를 많이 기른다든가 예 걸리면 그러니까. 본보기로 저렇게 치는 거고 예 막 저 머리가 아니라서 단속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예 뭐 저런 머리를 많이 해라라고 이제 독려하는 차원에서 붙여놓은 그림입니다. 어떤 유학생은 탈색한 그 머리가 네, 그리고 뭐 찢어진 청바지 그런 모습으로 돌아다녔는데 유학생이니까 괜찮았어요. 네, 그렇구나. 다행히 그런 규칙들은 우리 유학생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혜기 씨가 초반에 힙합에 빠져서 레게 머리를 하고 북한에 들어갔어요? 아, 네. 제가 그때 머리도 사실 반 녹색이고 진짜 초록색. 아, 좀 이런 이런 색깔. 색, 국방색. 네네, 북한 들어갔어요. 그리고 힙합 너무 좋아해서 그 대학부 때 너무 빠지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그 머리 닦고 그래서 완전 아프리카 스타일의 느낌? 티셔츠는 오렌지 티셔츠 와, 딱이네. 그 미국 래퍼의 그 이미지 프린트예요. 거기 붙어 있고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한번 수업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깜짝 놀라고 령혁이 너무 오늘 무슨 스타일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그 선생님한테
미국의 힙합 문화 소개했어요. 와, 적군을 외쳤네요. 적진의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됐어요? 오, 진짜. 힙합이 그때 그 할아버지 선생님이에요. 힙합을 완전 처음 모르고.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아프리카 사람 스타일 모방하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음.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거 사실 하나의 그 유행 문화이고 힙합 문화 이렇게 소개해 줬어요. 알았다고 이렇게 다시 수업하기 시작했어요. 아, 너무 당황하셨다. 너무 처음 겪는 일이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시다가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보통의 경우라면 어떻게 돼요?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 없죠. 뭐지 가서 이제 여기까지 볼이 다 잘릴 수도 있죠. 아까처럼 표준 어떤 형태로. 예. 피터는 어디가 힐링 스팟이었어요? 전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평양에 있는 문수공원, 그러니까 물공원, 물놀이터. 물놀이장. 문수 물놀이장. 네네네. 아, 잘 돼 있어요? 네네네. 잘 돼 있고 뭐 맥주도 마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남포 한번 아, 남포? 네네 남포 가봤는데 거기 온천군이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온천이 있어요. 오, 남포까지도 갈 수 있었군요. 네네 여행으로 갔으니까 용강 온탕원이라는 데 있었는데 거기 다녀왔습니다. 아, 네네. 북한이 온천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온천 막 그 유황물만 나오는 데도 있고요. 우와. 그래서 피부과 이런데 저도 어릴 적에 아토피 때문에 그런 거 그 가서 강- 좀 치료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 피터가 얘기한 장소 가보신 적 있는 분? 네, 네. 네, 저도 가본 적 있어요. 네. 네, 사실 북한 유학생들이 지방에 갈 때 그 북한의 그 여행사가 조직해줘요. 그래서 그 여행단이랑 가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가이드도 유학생들. 있고 네, 네, 안내원 네, 동무도 네. 있고. 궁금해졌는데 유학생들은 보통 어디서 모이는지. 유학생들만의 핫플이 보통 있잖아요. 젊으면 또 클럽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북한에도 클럽 같은 거 있어요? 하나 있었어요. 오. 네, 그 외국인 전용 클럽이었어요. 음. 문수 외교단에 있었어요. 근데 북한 클럽에서는 음악이 뭐가 나와요? 완전히 미제 음악이었어요. 그래요? Maroon 5 같은 거, 네, 팝 음악, 아, 그래요? 네, 나왔어요. 반미를 외치는 평양의 한가운데에서 마룬5 음악이 나온다고요? 그거는 외국인만 네. 이니까 좀 예외였어요. 근데 진희 씨는 북한 클럽 있는 거 아셨어요? 몰랐습니다. 그거 북한에서 대부분 춤춘다 하게 되면 이제 문화광장 같은데 가서 이런 아. 자유로운 춤이 아니고 이렇게 그 군무. 뭐 레파토리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춤을 무도회. 췄고요. 아마 외국인들이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 북한 사람이 거기 가서 춤 한번 추거나 기웃거리면 이제 자본주의 몰아가겠죠? 사상이 머릿속에 꽉 찼구만 이렇게 되겠죠. 그 어학연수원 학생들의 핫플은 어디였어요? 그 클럽 갔나요? 어학연수원 학생들. 저희는 저희도 뭐 외교단에 갔는데 바 갔고 거기서 또 노래방이었어요. 우리들한테 노래방이었죠. 노래방. 네, 그럼 노래방에도 미국 노래 있어요? 없죠. 아, 없어요. 다 북한 노래죠. 노래방에는. 네. 왜냐면 그 현지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서 그렇구나. 국제 호텔에 있는 노래방은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가서 뭐 호텔 캘리포니아라든가 네, 그런 노래를 네, 불렀어요. 혹시 그러면 한국 노래도 있나요? 저는 한 번 들었어요. 오! 그러니까 커피 마시고 있었는데 가이드 그 친구들하고 좀 얘기하다가 갑자기 오. 이루마 노래 나오더라고요. 피아노 곡이. 네, 피아노 곡이 나와가지고 아니, 이 노래 아냐고 어디서 왔는지 아냐고 물어봤어요. 아마 한국 노래인 줄 모르고. 모르겠죠. 아예 몰랐고 그 다음에 남조선 노래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뭐 세계 명곡이니까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얼버무렸구나. 그렇군요. 그 유학생들 필요한 게 있으면 쇼핑은 어디서 해요? 주변에 있는 상점에 가서 네, 생필품을 살 수 있어요. 외국에서 수입된 것도 많았어요. 뭐 기념품 같은 거 필요하면 평양에 있는 백화점, 제1백화점도 있고 역전 백화점, 소표양 백화점에 가서 북한산 그 제품을 살 수 있어요. 보통 그 북한 분들은 어디서 쇼핑하셨어요? 대부분은 시장에서 해결하고요. 굳이 이제 백화점으로 꼽아라 하면은 국산 제품을 좀 다양하게 파는 데는 평양 제1백화점, 낙원백화점이라고 했는데 이게 중앙당 39호실 산하고 북한의 가장 이제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곳인데 뭐 북한 고위층을 위한 그런 이제 시설 뭐 제품들이 전시돼 있거든요. 거기에는 80%가 일본산. 뭐 고위층에 맞게끔 또 돈을 쓸 수 있게끔 그런 상점들이 돼 있어요. 거기에 사치품까지 있어요. 뭐 맞아요. 샤넬
네, 맞아요. 네. 네, 향수 같은 거. 네, 구찌 가방이라든가. 근데- 고급 그 술도. 알렉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해외 제품 파는 거 보고 어땠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값이 뭐 중국이나 호주에서 2배 정도 더 비쌌어요. 네. 진짜요? 그래서 좀 북한에서 돈이 좀 있는 사람이 네, 보여줘요. 뭐 들여오는데 뭐 수송비도 있고,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또 희귀품이니까 북한은 돈이 있으면 돈은 많고, 예, 그 물건이 없으니까 예, 비싸게 해도 산다 이거죠. 아니면 비싸서 사는 거예요. 아, 그쵸. 피터는 그거 봤어요? 네네. 저는 뭐 외화 상점은 몇 개 갔는데 흥미로웠죠. 예, 그 가격 보고 뭐 어떤지, 그리고 뭐 들어오는지 초코파이 봤어요. 그 베트남산 초코파이도 초코파이. 보고 그건 베트남산 초코파이. 네, 그거 보고 북한산 초코파이도 따로 있어요. 이름은 그렇죠. 뭐예요? 네, 있죠. 예. 이 이름은 초코파이 아니죠? 단설기 무슨 아. 초코 단설기인가요? 근데 별로 맛이 없죠. 맛 없어요? 없었어요. 초코파이가 맛이 없을 수가 있나? 대부분 맛 없었어요. 저 네. 북한산 우유를 많이 먹었어요. 정말 맛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요? 령성이라는 브랜드에서 맞아요. 하는 우유인데 그 식감이 엄청 좋았어요. 네, 크리미한 크림 우유. 같고 달콤했어요. 그 락연, 요구르트. 락연, 맞아요. 네. 이거 맛있어요. 약간 푸딩 그 푸딩의 느낌. 푸딩 같은 식감이었어요. 네. 포장도 예쁜데. 네, 그리고- 포장도 예뻐요. 유학생들 사이에서 입소문난 북한 제품. 뭐가 우리 있었어요? 김영 우편이나 에코백 그리고 문나 티셔츠 많이 샀어요. 제가 친구 4명 우리 같이 이거 샀어요. 평양에서 평양에서 다시 말하자. 저거 샀다고요? 네, 우리 약속이 있었는데 다음에 같이 평양 가서 이거 에코백 가지고. 그렇군요. 피터는요? 북한에서 뭐 어떤 걸 사온 제품 중에 기억에 남는 거?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연구자로서 좀 가서 그런지 서점 미치듯이 다녔죠. 역시. 일단은 호텔 안에 있는 서점도 여러 번 가봤고 계속 뒤집어가지고 뭐가 있는지 보고 그랬고 그다음에 그 김일성 광장 근처에 있는 그 외국문 서점이죠. 거기도 가봐가지고 평양 어느 한 곳에 있는 카페에 가가지고 책 쫙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재미없는 학자니까 아니에요. 책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북한의 최애 스팟들은 단순한 장소를 넘어서 그 시절 유학생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이어서 또 다른 경험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유학생분들이 북한의 역사 한복판에 있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신 건지 한 분씩 들어볼게요. 피터는 어땠어요? 2009년에 따로 한번 그 여행으로 갔는데 그때는 이제 이미 외부에서 김정은이 그 후계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역시 철없이도 물어봤죠. 안내원들한테 김정은 누군지 아냐고. 그랬더니 한 안내원은 잘 알고 있다고. 우리는 젊은 대장으로 그분 그 사람 부른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더라고요. 일반 북한 주민들이 이미 알고 있었는데 외국인 그 여객들한테도 알려주기 시작했던 모양이죠. 어땠어요? 이때 근데 2009년이면 진희 씨가 한국 온 지 1년 뒤인데. 그렇죠. 제가 네. 2008년에 왔는데 네. 근데 저는 정말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2008년 제가 6월에 왔는데 저희 오빠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베일에 쌓여져 있었고 그렇죠. 제가 한국에 온 다음에 행사 같은데 김정은이 나오면서 자기 존재를 알려온 거라서 사실 북한에 있을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알렉은 북한 여행사 하면서 북한 많이 다녔으니까 네. 북한 실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북한의 후계자 김정은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게 처음이 언제예요? 처음 갔을 때는 2012년이었으니까 김정은이 이미 집권을 하고 네, 있었군요. 그때 보면 그 휴게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커다란 구호가 있잖아요. 북한에서 원래 김정일이라고 쓰였었는데 그 세 번째 글을 일에서 은으로 바꾸는 모습을 직접 봤어요. 원래 선군 조선의 위대한 태양 김정일 장군 만세라고 쓰여져 있는 구호판이었는데 선군 조선의 위대한 태양
은으로 은. 바꾸고. 이게 네. 이거를 외우기 시킨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도 자주 듣다 보다 아니 좀, 저절로 좀 외우는 자주 봐서 좀 저절로? 저절로 어. 네, 세뇌됐죠. 뭐. 자,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었는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알렉, 어떤 일이 있었나요? 2018년 뭐 4월 달 오. 네. 우리 그 유학생들이 다 어떤 특별한 행사에 초청 받았어요. 네. 네. 중국의 그 발레 공연이었어요. 그리고 뭐 알고 보니 북한에서 말하면 1호 행사였어요. 1호 행사. 네. 네, 그래서 좀 분위기가 아주 뭐랄까 특별했어요. 김정은이 나왔을 때 그 북한 사람들이 뭐 5분, 10분 정도 계속 만세를 외치고 있었어요. 응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와 리설주 요사께서 극장 관람석에 나오시었습니다. 전체 관람자들은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를 우러러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을 터치 올렸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봤던 거죠. 그 발레 공연에서 몇 미터였어요. 코앞이에요? 한- 그러면? 저 직접 찍으신 네, 거예요? 보여요? 보여요? 어디 누구 어디? 알렉 있어요? 있어요. 본인이에요. 네. 어. 보통 그 북한 매체에서 나올 때 정면으로 봐요. 네, 그래서 좀 특이했던 거는 뒷모습을 네, 보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 특혜를 누리셨네. 네, 그래서 좀 네, 사진에 뭐 볼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좀 뒤에 있어서 그 혹시 애기 씨도 보셨어요? 네, 제가 사실 잊을 수 없는 경험 중 하나가 바로 17주년 그 열병식을 초청받아서 그래서 그 열병식 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김정은 봤어요. 근데 그 당시 김정은 등장하자마자 바로 주변 사람들이 김일성 광장에서 다들 일제히 일어나서 만세를 외치면서 그 당시 제가 또 같이 일어나는데 만세 그 외치지 못하지만 김정은의 그 위엄과 권력 좀 강하게 느끼고 압도당했어요. 주체혁명의 방장터를 억세게 들여다보시고 사회주의 위협을 자주 자립자의의 불변한 노동으로 확실성 있게 이끄시며 저도 같은 열병식에 참석했어요. 네, 그럼 사람들이 막 만세하고 환호하잖아요. 네, 그거 네. 보면서 어떤 느낌이에요? 사이비 종교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북한의 그 개인 숭배가 그런 요소가 네, 세더라고요. 사실 10만 명 정도 있어요. 10만 명? 그 광장 전체 사람들이. 10만 명이면 진짜 네. 많은 건데. 네, 동영상에서 보면 못 느껴요. 아, 못 느껴요. 동영상에서 보면. 그런 분위기가 네, 그 편집돼서 아, 네. 그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요. 정말 뭐랄까 그런 분위기에 쑥 빠져요. 네. 그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외치고 있고 네. 취한다는 그- 얘기가 나와요. 취한다. 취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분위기에 취한다. 네, 네. 이렇게 열병식 저는 참여를 못 해봤지만 이제 만세 구호 하는 것도 훈련을 시키거든요. 예, 근데 관람석에 앉는 것도 훈련시키고요. 예, 그다음에 뭐 김정은이 나오면 몇 분 동안 박수 치고 그다음에 대본에서 그렇게 해요. 무슨 말이 나왔을 때 박수 쳐야 된다. 그거를 연습을 시켜요. 다. 그러면 만세 하고 부르는데 목이 터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훈련할 때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실제 장소에 가면 이렇게 충성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막 우러나와가지고 시키지 않는데 그걸 만세하고 하거든요. 유학생들은 이제 열병식에 초대하거나 이런 걸 많이 봤는데 평양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열병식에 그 참석자가 아니면은 예, 거기에서 관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퍼레이드 하는 거기서부터 몇십 킬로를 다 이제 이게 중무장하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개미 한 마리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아주 먼 데서도 못 들어가요. 그때는 전기를 잘 보내줘서 생방송. 주민들은 집에서 생방송을 봐라. 예, 그렇게 해서 봤습니다. 그 유학생들은 다 열병식에 갈 수 있어요? 사실 이거 좀 에피소드 하나인데 과정이 좀 우연거절이 많았어요. 그때 아마
그 새학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우리한테 어떤 소식 그 전해졌는데 올해 중국 유학생만 못 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마 당시 정치적 이유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 열병식 당일 그날 새벽에 갑자기 동수생들이 저 방에 찾아와서 엄청 세게 방문 두드리고 제가 깨어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우리 그 김정은 특별한 혜택 배려 그 덕분에 올해 유학생들이 갈 수 있대요. 이렇게 전해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아마 새벽 4시 정도 그 티켓 받고 네, 친구들한테 그거 분배했어요. 티켓을. 열병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있었어요? 바로 김정은 나왔을 때. 그리고 다들 일어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불꽃놀이 대회. 불꽃놀이 대회. 네, 그건 너무 예쁘고 대동강 앞에서 바로 불꽃놀이 많이 볼 수 네. 있어요. 열병식. 그건 너무 인상 깊어요. 열병식 할 때는 하지 않고 밤에 네, 밤에. 예, 밤에 이제 축하 뭐 식으로 해서 하는군요. 횃불 야회도 있었어요. 예, 맞아요. 그것도 인상적이었어요. 수천 명의 대학생이 네, 사람마다 횃불 들고 커다란 그 구호 이미지를 형성하고 그 어두운 밤에서 하는 그런 광경이 쉽게 잊을 수 없어요.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는 열병식 못 봤어요. 직접 못 봤고 그 집단 체조 봤어요. 아리랑. 그래요? 네, 네. 아리랑은 어때요? 실제로 보면? 어마어마하죠. 어마무시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엄청 아름다우면서도 대단하고 또 한편으로는 10대도 아닌 애들한테 이런 것을 시키는 거 맞나? 왜 이렇게 하지? 또 뭐 사상성은 너무 강하죠. 네. 그리고요, 2018년이면 정말 또 절대 놓칠 수 없는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잖아요.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그때 북한 전체가 굉장한 축제 분위기였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유학생 신분으로 당시 평양 시내에 직접 그 상황을 본 거잖아요. 네, 분위기가 진짜 저렇게 축제 같았어요? 네, 네,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봤어요. 평양에서? 이야. 1초 정도 봤어요. 왜냐하면 그날 우리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문 대통령이 평양에 올 거라고 뉴스에서 봤어요. 근데 그 동숙생들이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유학생 숙소에 어떤 뭐 발코니 같은 공간에 올라와서 거기에서 앞에 그 고층 아파트가 있어서 그 뷰가 좀 한 조각만 르면거리의 한 조각만 볼 수 있어서 그 문 대통령이 김정은이랑 같이 그 차에 앉아 있는 모습을 1초 정도 볼 수 있었어요. 그 고층 아파트 그 사이에 그 역사적인 순간 현장에 계셨네요. 네. 근데 당시 북한에서 한국 가수 보려고 호텔까지 뛰어간 적이 있었다면서요? 남북한이 좀 문화 교류를 맞아요.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레드벨벳이 좀 역사적으로 평양에서 공연을 했죠. 고려 호텔에 숙박하고 있다고 좀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유학생 친구들이랑 고려 호텔 로비에 같이 갔어요. 기다렸는데 결국 나왔어요. 생얼이라니 사진을 같이 못 찍었어요. 근데 제가 그 고려 호텔 그 서점에서 평양 지도를 하나 사서 그 평양 지도에서 사인 받았어요. 네, 지금까지 아직 갖고 있어요. 네. 그 남북 정상회담 당시 평양 분위기 어떤 걸로 기억해요? 네, 저도 완전 축제 분위기라는 그렇구나. 건 기억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때 근데 수업 끝나서 우리 학교로 나갔을 때 다들 너무 화려하게 옷차림 입고 심지어 꽃다발까지 들고 그 대통령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럼 열심히 준비했어요. 심지어 정상회담 전에 그 시간 차이도 30분 시간 차이 있는데 다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 위해서 열심히 그 노력을 봤어요. 북한의 그런 노력. 네, 실제로 북한은 2015년 독자적인 평양 시간을 사용해 한국과 30분의 시차 발생하게 됐다고 합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표준시가 통일됐다고 합니다.
2018년은 정말 역사적인 한 해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그때 북한 주민들은 어떤 분위기였는지 유학생분들이 현장에서 느낀 것이 어떨지 궁금한데 네. 어때 현장에서 분위기 어땠어요? 네, 제가 그때 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교수님들이랑 좀 얘기를 나눴는데 태도가 낙천적이었어요. 그 북한이랑 미국이 영구적으로 관계를 개선할 그런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반미 구호가 좀 평양의 길거리에서 없어졌어요. 원래 미제가 덤벼든다면 지구상에서 영영 쓸어버리자 네, 라고 쓰여져 있는 구호반이 사라졌어요. 오, 네, 그때. 그래요? 네, 네. 이게 시기성을 따져가지고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거나 7월 27일 이게 전쟁 전승절. 승리 기념일 이런 때 되면 또 반미 구호들이 엄청 커지죠. 올라와요. 네. 그래서 저 학생 때 외쳤던 게 좀 구호단에도 있었거든요. 미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자. 가면 또 타도하자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또 관계가 좀 좋아지고 하면은 그런 구호들을 시키지 않고 시대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예, 예. 역사적인 어떤 해석도 계속 바뀌는. 맞습니다. 예. 실제로 북한 다니면서 반미 구호를 많이 보셨는지 궁금한데 유학생들 눈에 그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제가 그 당시 그 북미 회담 그 하기 전에 우리 박물관에 갔을 때 그런 밑제농, 밑군농 그런 구호 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피자 집에 갔을 때도 그 피자 고추 소스가 미국산인데 그 원산지 미국 두 글자 뺐어요. 그 수서 안내서 사실 디즈니 애니메이션도 나왔는데 근데 미국 관련된 자막이나 대사 다 없어졌어요. 놀라웠던 거는 제가 칸산 탱크 장난감을 하나 샀는데 그 장난감 앞면에서 조선인민의 절천지 원수인 미제 침략자를 소멸하라 네. 라는 구호가 쓰여져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좀 네, 그걸 보고 좀 아, 놀랐어요. 근데 그 알고 보니 북한 조선인민군의 모든 탱크, 모든 트럭 앞면에 그 구호가 있어요. 네, 실제로. 장난감에도 반미 구호를 네. 적어놓는군요. 2018년에 우리가 기대했었던 어떤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 지금은 잠시 멈춘 듯 보이지만 유학생분들이 북한 역사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인 순간들 속에서 유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개인적인 위기의 순간 있었을까요? 위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묻죠. 제가 원래 뭐랄까 너무 궁금증이 폭발적으로 나와가지고 많이 물어보고 사진도 많이 찍고 물어보다 보니까 좀 수상한 시선이 있을 때 좀 있었고 지방에 내려가지고 사진을 막 너무 이렇게 찍고 있었는데 그 신고됐나 봐요.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찍으면 안 된다고 안의원들이 뭐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아, 그냥 그게 훈방 조치로 끝났어요. 네네. 천만 다행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혜기 씨는 워낙 모범생이었다 보니까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유학생 중에 위험하거나 곤란했던 순간 있었어요? 제가 한 번에 개성에 갔을 때 그 호텔 엘리베이터에 혼자 갇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진짜 너무 무서워서 제가 큰 소리로 중국어가 저선말 섞여서 누구가 있냐고 살려주세요 뭐 그런 말 외치면서 근데 그 중국 무역하는 자 한 명이 그 아저씨가 제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 밖에서 긴급 버튼 누르고 그래서 전기가 그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문 열어서 안내서 문도 열어서 제가 층과 층 사이에 그 갇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저한테 지금 빨리 그 뛰어내려야 된다 아니면 전기가 회복되고 어디에 내렸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제가 뛰어내리고 아저씨가 아래 받아줬어요. 너무 긴장되고 너무 무서워서 계단으로 올라갔을 때 동수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동수생들한테 제가 아까 엘리베이터를 갇힌다는 얘기하다가 다들 웃으면서 너무 익숙한 표정을 보여줬어요. 근데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그 뒤에 중국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좀 그 무서움 좀 풀었어요. 네. 그래도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북한 전기 사정 안 좋은 건 워낙 많이 알려진 사실이니까 알렉도
어떤 정전 경험이 있었어요? 실망스러운 상황이 하나 있었어요. 그 유학생 숙소에서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우리가 그 온라인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옛날식 LAN 랜 케이블로 네, 멀티플레이어 네, PC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같이. 근데 그 정전이 발생하면서 그 진행 상황이 날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서 네, 좀 마음이 아팠어요. 네. 마음 아프기까지. 네. 이게 내가 봤을 때 유학 생활 중 겪었던 최대의 위기 순간이네. 아, 게임 못 참죠. 하나 더 있는데 네. 네, 제가 북한에서 체포당했어요. 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유학생 숙소에서 끌려가서 네, 9일 동안 조사를 받고 조사를 받은 다음에 추방당했어요. 이유가 네. 뭡니까? 복잡해요. 복잡해요. 좀 말하기 힘들어요. 네. 체제 반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죄목으로 그 몰렸는데 예. 그 구체적으로 그 무슨 이유로 했는지 그게 좀 네,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다시 북한 못 들어가겠네요. 아, 추방당했잖아요. 네, 항상 그 하면 다시 갈 계획 없어요 일단. 네. 네. 가지 마세요. 절대 가지 마세요. 야, 그래도 진짜 무서웠겠다. 즐겁지는 않았어요. 대인배네. 내가 봤을 때 대인배야. 뭐 거짓말 탐지기 이런 것도 해요? 안 했어요. 근데 뭐 그 심리적 협박 예. 네, 같은 것을 많이 했어요. 뭐 정사를 하겠다. 매일 내세우고 저한테 그 심리적 압박을 많이 주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것을 심리전으로 봐서 네, 믿지 않았어요. 굉장히 위기에도 의연한 모습을 네. 보였네요. 좀 버티면 괜찮을 것이라고 계속 생각해서 그럼 풀려나고서는 바로 호주로 돌아가신 건가요? 네, 사실 저 추방당해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퇴학 당했어요. 네, 그 이후에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아서. 스탠포드에 가서 석사 과정을 거기에서 마치고, 네, 지금 스탠포드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왜냐면 이 경험 자체가 굉장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자산이 되실 거거든요. 특히나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엄청 자산이 그렇죠. 됐어요. 정말 엄청 자산이죠. 세옹지마였어요. 아유, 그럼요. 같은 유학생 친구였잖아요. 네. 이 소식 들었을 때 굉장히 놀라셨겠어요. 제가 그때 중국에 있었고 그 뉴스 봐서 충격 받았어요. 그래서 에렉도 아는 다른 친구한테 그 사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땠어요? 그냥 지금 괜찮다고 이렇게. 괜찮다고. 네네네. 북한에서의 유학 경험은 말 그대로 희로애락을 넘어선 파란만장한 역사 체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북한 유학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알렉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북한 연구를 아직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체포당했을 당시 제가 북한 관련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좀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사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더 재미있는 일이 없어서 제가 계속 다시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다른 연구자에 비해서 아마 연구 대상에 대해서 좀 뭐랄까 복잡한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이 좀 어려웠는데 네네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북한에 있었던 기간을 생각해 보면 먼저 떠오르는 거는 긍정적인 것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북한 친구들이랑 놀았을 때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녹두치즈을 먹었을 때 교수님들이랑 재미있는 얘기를 나눴을 때 김일성 종합대학의 캠퍼스 용남산 마루까지 올라갔을 때 그런 추억이 아직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경험들이 분명히 자산이 되었을 거고요. 앞으로
이를 통해서 좋은 연구 성과로 이어지길 네.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자산이 됐나요? 북한에서 유학 경험이. 제가 북한에 갔을 때 인터넷이 접속이 안 되어서 그래서 그 예전에 익숙한 인간관계나 외부적 그런 방대한 메시지 다 거의 단절된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진짜 스스로 저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제가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런 시간이 이런 여유가 얻었어요. 북한에서. 어떤 경험도 반드시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일단 뭐 북한 주민들이나 평양 시민들이 뭐 겪어보는 그 현실,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기회 돼가지고 연구자로서는 엄청 귀하다고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유학을 한 경험이 있는 이 외국인들의 눈으로 북한 캠퍼스와 평양 라이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북한에서의 특별한 시간이 앞으로의 삶에도 의미 있는 기억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